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문 앞에 경찰 통제선이 쳐 있습니다. 어제 오후 4시쯤 이곳에서 40대 여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40대 남성 A씨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있던 여성을 살해하고 달아난 겁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하면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는데 어머니가 A씨가 다니던 알코올 중독센터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경찰 추적 끝에 A씨가 발견된 곳은 오피스텔에서 5km 정도 떨어진 지하철 3호선 대화역. 경찰은 약 1시간 만에 A씨를 이 역 안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성폭력 전과로 전자발찌를 부착한 보호관찰 대상자인데 범행 직후에 전자발찌를 끊으려고 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당시 A씨가 술에 취해 있었고 전자발찌는 반쯤 훼손된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와의 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하정인입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도주를 도왔을 걸로 의심되는 김 전 회장의 조카 A씨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해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김 전 회장은 조카와 휴대전화 유심을 바꿔 끼우고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내는 등 추적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해외로 밀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김 전 회장의 마스크 벗은 얼굴 사진을 배포한 뒤 공개 수배했습니다. 해양경찰도 전국 항포구의 선박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에도 잠적해 수사기관이 골머리를 앓았는데요. 수원역의 회삿돈 횡령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5개월간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체포됐던 겁니다. 당시 김 전 회장 경찰을 따돌리기 위해 택시를 7차례나 갈아타고요. 체포 직전까지도 수사관에게 위조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저항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보호관찰을 받던 중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40대 성범죄자 A씨가 오늘 오전 11시쯤 구로구 오류역 근처에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반쯤 부천시 상동의 공용주차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습니다. 경찰은 A씨를 공개 수배하고 주변 폐쇄로 영상을 분석한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주택가에서 40대 남성을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으로 불러 4시간 동안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감금돼 있는 동안 남성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112에 문자로 신고를 넣어 더 큰 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 남성은 지난 2013년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6년간 복역하고 출소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 상태였지만 재범을 저지르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장소가 남성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재범을 막기 위해 부착한 전자발찌지만 정작 생활범위 내에서 저지르는 범행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겁니다. 아니 오라고 했고 거기 그 집에서 이제 사건이 발생한 거잖아요. 신고도 없었고 다른 피해는 지금 현재까지는 확인된 게 없어요. 경찰 조사 결과 남성은 범행 이틀 전부터 피해자에게 연락해 가족들을 해치겠다고 협박하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자발찌 부착자가 성폭력 재범을 저지른 사례는 지난 2019년 55건, 2020년 41건, 2021년 46건 등 5년간 291건에 달합니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끊이질 않으면서 범죄 사각지대를 보완해달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정감사에서 재범 우려가 큰 성범죄자에게 쓸 특수 전자발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현재 7겹인 금속 내장재를 15겹으로 늘리고 외형 자체를 금속으로 만든 고위험자용 전자장치를 내년쯤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하고 이달 출소하는 김근식에게도 새 전자발찌를 부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